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비오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다는 것은 월간 견적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역시나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뭐 그래픽카드가 새로 나왔다라든지 뭐 새로운 CPU가 나왔다 이런 건 딱히 없었습니다. 물론 AMD에서 9500F라는 새로운 CPU가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CPU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성능도 9600X나 9600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성능이긴 한데 뭐 9600보다 나중에 좀 더 저렴해진다 라고 하면은 나름 괜찮은 그런 비교군 그런 이제 대조군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 그래픽 카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루머가 있긴 했지만은 그래픽 카드 가격이 조금 오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존재는 합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 가격이 좀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크게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해당되는 게 저가형 라인업, 그러니까 이제 엔트리 라인업이라고 하는 60이나 60 Ti 라인업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제가 듣기로는 국내가 이제 한국이 워낙에 많이 저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급, 이거 공급이죠. 공급이 줄고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는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은 그 그래프 곡선에 따라서 당연히 금액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데온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뭐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한 이슈도 없고 뭐 다른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 달 견적은 지난달과 기본 틀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은 아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변동이 조금 있지 않을까 정도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월간 견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가 사무용입니다. 여기는 기본 골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AMD와 인텔, 모두 다 라이젠 5500GT 그리고 인텔은 12400으로 구성이 된 견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AMD는 완전히 지난달과 동일한 제품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메모리는 8기가 한 장이기 때문에 8기가 한 장을 더 장착을 해주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SSD는 그래도 D램이 쓰이긴 하지만은 500기가 네, 기본적인 용량 자체는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OS나 이런 설치 용량이 좀 높아지긴 했어요. 옛날에 비해서 좀 대용량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500기가 정도면은 OS 즉 윈도우죠. 윈도우 설치하고 한컴 오피스 프로그램들 설치해도 충분히 용량은 남기 때문에 사무용 정도로는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AMD 내장 그래픽이 게이밍 성능은 좀 더 좋기 때문에 뭐 간단한 게임들이죠. 스타크래프트나 롤토체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돌릴 수 있고 커버가 가능하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네, 완본체가 좀 많이 없어진 것도 있고요.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 스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조금 변경을 했어요. 주연테크 굿 위크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12400이 기본으로 탑재되어져 있고 메모리 역시 8기가 2장 기본 탑재로서 스펙 자체는 사무용 치고 상당히 좋은 그런 스펙이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캐드나 포토샵 이런 쪽에서는 5500GT보다는 12400이 좀 더 좋다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SSD도 기본 용량이 500기가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해야 할 그런 부품들 주문해야 할 것들 이런 건 딱히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두 개죠. AMD와 인텔의 가격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AMD가 훨씬 더 저렴하다. SSD나 뭐 메모리나 이런 거를 더 투자를 하고 더 추가를 해도 조금 더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80만 원대 FHD 가성비 게이밍 견적입니다. 여기는 뭐 계속해서 바뀐 게 없죠. 구성 기본 골자 구성은 라이젠 5600을 기준으로 해서 라데온 6600 이렇게 두 가지로 계속 구성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파워를 좀 변경을 해봤는데 마이크로닉스 풀체인지가 원래 브론즈 효율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실버 인증을 받아서 다시 리뉴얼돼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브론즈 제품도 그대로 있지만은 실버 제품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좀 더 효율이 좋고 안정성과 내구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두 개 비교해서 거의 몇천 원?
2,000원에 3,0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위 제품을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나온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번 파워를 바꿔보았습니다. 라데온 6600은 아직까지는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물론 7600이나 5050 같은 그래픽카드도 존재는 하지만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그래픽카드를 쓰기 위해서는 PCI 4.0이나 5.0 메인보드를 사용을 해야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메인보드뿐만 아니라 CPU, 메모리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80만원대에서는 이 견적이 가장 가성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은 100에서 110만원대 FHD 게이밍입니다. 여기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RTX 5050 그리고 RX 7600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성능은 둘이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매우 비슷합니다. 오히려 7600이 국내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인기 게임들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5050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특화 게임들 중에서 트리플 A급 게임들 있잖아요. 이런 게임들에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근데 금액이 이 다음번에 보여드릴 그래픽카드 견적과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5050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거의 구매 메리트가 없다, 가성비가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인보드를 좀 변경을 해보았어요. 에이수스 프라임 B650EM-A 제품인데, 제가 기존에 계속 추천드렸던 에즈락의 B650 X3D 제품 있죠. 프로 X3D 제품은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가격이 조금 올라서 똑같은 PCI 5.0을 지원하는 메인보드 중에서 동일한 8페이지 50A, 즉 400A까지 커버가 가능한 메인보드 중에서 조금 더 저렴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았고요. ARGB 연동, 케이스 C타입 사용, 그리고 NVMe M.2 방열판까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는 그런 메인보드입니다. 기본 사용 성능 자체는 똑같고 가격 차이만 좀 있기 때문에 X3D건 EM-A 제품이건 조금 더 저렴한 메인보드로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라데온 7600 기반은 역시 구성은 똑같습니다. 네, 기본 구성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워도 마찬가지로 새로 나온 실버 제품으로 구성을 했는데 가격은 108만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나는 조금 더 가격을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A620 M-A 메인보드 제품으로 변경을 하시면은 한 5만원 정도를 더 저렴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대 초반에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거 꽤 괜찮은 거 하나씩 구비를 해도 이 지금 보시는 108만원 가격대와 비슷하게 조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0만원에서 120만원대 FHD 게이밍입니다. RTX 5060 그리고 RX 9600 XT 8기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5050 견적 구성과 9060 XT죠. 9060 XT의 구성 가격이 동일합니다. 네, 이 말인즉슨 5050의 가성비가 매우 좋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5060이랑 9060 XT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인 성능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딱 두 개를 제외하고 본다면은 9060 XT가 모든 게임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국내 온라인 게임에서도 5060이 좀 더 좋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질적인 프레임 방어죠, 잔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9060 XT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미 두 그래픽카드 성능은 비슷비슷하고 최대 프레임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옵션 타협을 해서 플레이를 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9060 XT가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가 한 5만원 정도는 나는데 이 가격 차이만큼 성능 차이가 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0만원대 FHD 게이밍입니다. 5060 Ti 그리고 9060 XT 16기가로 구성이 된 견적이고요. 여기는 견적 구성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에 구성이 된 견적과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9060 XT 16기가도 가격이 좀 내려왔고 5060 Ti 8기가도 가격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구매 단가, 구매 가격은 조금 저렴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로는 파워가 제가 변경을 했는데 슈퍼플라워 질리언 제품으로 변경을 했고 마찬가지로 실버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저가형 파워에서는 사이버베네틱스 인증을 받은 제품이 거의 드문데 슈퍼플라워의 이 질리언 제품과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 풀체인지 제품, 이 두 제품만 유일하게 사이버베네틱스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나름 전원부도 그래도 쓸만한 가성비급 전원부는 들어가 있죠. 캐퍼시터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요즘 추천이 많은 MSI나 이런 제품은 걸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품들은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있다,
아무리 CWT라고 해도 너무 저가형 캐퍼시터가 들어가져 있고 인증도 제대로 안 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해당 견적이 구성이 된 파워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비슷한 가격대 제품 중에서는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160에서 170만 원대 QHD 게이밍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금액적인 차이는 크게 발생하진 않지만은 9070의 가성비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160만 원대까지 내려왔고 170만 원대가 무너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5070에서 계속해서 700W나 750W로 이제 추천을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특히 MSI 파워를 추천하는 유저들이 이렇게 좀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인 파워 권장은 800W 이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 무조건 400W 이상, 450W까지도 사용을 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파워의 권장은 800W 이상으로 권장을 드리고 그 이상에서도 그래픽카드 단일 전력 소비량이 꽤나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급적 골드 효율을 구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메인보드는 그대로고 그 이외에 뭐 파워 용량, 케이스, 나머지 별반 차이가 없는데 9070 같은 경우는 제가 파워를 매번 100W 더 낮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 350W거든요. 전력 소비량이. 즉 700W에서 750W급이면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그래픽카드의 전력 소비량도 한 50W 정도가 더 낮기 때문에 굳이 골드 효율 제품까지 구성하실 필요가 없다. 즉 이런 그래픽카드 단일의 가격뿐만 아니라 파워나 그 이외의 부분에서도 금액 차이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5070은 FPS 게임을 주력을 하는데 좀 더 프레임 방어, 평균 프레임을 높게 뽑으실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그 이외의 모든 게임에 있어서는 당연하게도 9070이 월등하게 앞서 나간다는 점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성비적으로도 거의 1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만원 더 투자를 해서 좀 더 좋은 프레임을 뽑느냐 아니면 나는 트리플 A 게임을 좀 더 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아니라 좀 더 가성비적으로 트리플 A 게임을 하면서 QHD나 FHD 이 양쪽의 모니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30만원에서 270만원대 QHD 게이밍입니다. 여기는 5070 Ti의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구매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조금 공급이 모자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9070 XT는 오히려 가격이 조금씩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MSRP 이하까지는 내려왔다고 보고 있는데 뭐 수입 단가나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성능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50만원, 40만원 가까운 성능 차이,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고 파워나 이런 부분은 아무리 똑같고 비슷한 급으로 맞출 수 있다라고 해도 기본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오릅니다. 지금 그래픽 카드들이 이런 게 좀 단점이지 않나? 이런 게 좀 문제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메인보드나 메모리 이런 쪽에서도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는 점 악재로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5070 Ti 견적은 솔직히 260만원대에서도 구성이 가능을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9070 XT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배틀그라운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드라이버 버프를 받았다. 그래서 최저 프레임 방어가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340만원대 QHD 게이밍입니다. 여기는 제가 메인보드를 좀 바꾸고 그리고 조금 더 가성비로 맞추면서 나머지 부분을 좀 투자한 그렇게 된 견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메인보드는 계속 추천드리던 터프 제품과 동일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 1120A짜리의 에즈락 B850 프로 A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5080 시리즈부터는 가급적 ATX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해당 메인보드가 ATX 사이즈이면서도 전원부 스펙이 매우 탄탄합니다. 사운드 칩셋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PCB 기판도 8레이어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이 가격대 다른 메인보드들보다는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뭐 전원부 너프를 먹이거나 아니면은 뭐 PCB를 좀 깎아서 좀 너프를 시킨 모 제조사보다는 훨씬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메인보드를 좀 변경을 해서 구성을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RGB가 나오고 하이닉스 칩셋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정성과 그리고 성능까지 우수한 올로아이 튜닝 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 작업용으로 쓰실 분께서는 당연하겠지만 일반 메모리로 구성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픽카드도 에이수스 프라임 제품입니다. 솔직히 에이수스에서 하급기기는 하지만 성능 자체는 중급기고 소음이나 발열 억제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위즈맥스 우드리안 울트라 제품이죠. 이 제품이 이제 한때 유행을 좀 했었던 듀오롤이죠. 네, 그래픽카드 두 개를 사용해도 간섭이 없게 설계가 된 케이스로서 사이즈도 상당히 좋고 기본 펜의 PWM 성능 그리고
방음 방진 이런 것도 괜찮게 되어져 있는 어항 케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지간한 다른 제조사 어항 제품들은 이 가격대 제품들도 팬 불량이나 팬 소음이 상당히 심한 편이고 퀴슈도 매우 아쉬운데, 마이크로닉스 위즈맥스 제품은 제가 여러 번 만져봤지만은 솔직히 그런 거는 일절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과 메인보드나 좀 다른 거를 낮췄지만은 케이스 그리고 메모리에 조금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340만 원대는 그대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080도 가격이 조금 오른 느낌이기는 합니다. 이것도 아마 수급이 불안정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글쎄요, 다음 달은 조금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610만 원대 끝판왕 게이밍입니다. 여기는 설명드릴 게 뭐 거의 없습니다. 지난달과 거의 동일한 견적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다만 메모리를 64기가로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좀 초고사양 게임들 그리고 4K 모니터를 사용하면 메모리 사용량도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32기가도 거의 꽉꽉 채워서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64기가 제품으로 이번에 한번 구성을 해보았고, 그래픽카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텍 게이밍 5090 솔리드 제품입니다. 중급기 제품이면서도 소음 억제나 발열 제어가 매우 우수하고, AS는 3+2년에 그리고 유통사 AS까지 워낙에 뛰어난 제품이다 보니까 구매하셔서 솔직히 손해볼 일은 없는 그런 그래픽카드다, 뭐 나쁜 평이 그렇게 많진 않은 그런 그래픽카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견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어도비 전용 견적서인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좀 설명을 드릴 게 많아서 여러분들 천천히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인텔 CPU 265K로 구성이 됐고, 마찬가지로 비보드의 쿨러가 준대장급이기 때문에 약간의 발열이 높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감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비보드와 Z보드 똑같은 전원부 스펙이라 하더라도 비보드에서 CPU에 인가되는 전력량이 좀 더 높고 클럭 유지가 조금 덜 됩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CPU 발열은 좀 더 높고요. 이 말인즉슨 인케이스, 즉 케이스의 내부로 들어가져 있는 상황에서는 CPU 클럭이 좀 더 떨어져서 성능 향상이 반대죠. 성능 하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CPU 발열도 Z보드를 사용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으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5070 Ti 그대로 똑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에펙이나 다른 그래픽카드를 사용한 렌더링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이다. 가격은 260만 원대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번 달에는 이거를 좀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어도비 퀵싱크가 활용되는 거죠. 인텔 내장 그래픽이 활용되는 퀵싱크, 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어도비에서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이렇게 두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는 인텔 내장 그래픽이 사용된 퀵싱크 기능을 거의 다 사용하지 않고요. 다만 이게 인텔 자체의 성능, CPU 성능 플러스 퀵싱크 성능이 RTX 5050 선에서 정리가 됩니다. 왜냐, 이제 퀵싱크보다도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성능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애프터 이펙트와 프리미어 프로가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인텔의 작업 성능이 더 좋다고 해서, 인텔의 내장 그래픽이 성능이 더 잘 나온다고 해서 인텔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가 되어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인코딩은 이미 쿠다 가속을 사용한 인코딩이나 렌더링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그래픽카드를 더 높게 가져가는 게 퀵싱크라든지, 즉 프리뷰 작업이죠. 프리뷰 작업이라든지 인코딩 작업에서 월등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AMD 추천 견적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메인보드가 좀 매우 과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9700X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65K보다 전력 소비량이 훨씬 낮기 때문에 저가형 비보드에서도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이 말인즉슨 똑같은 CPU이지만 메인보드는 10만원대 중반에서 커버가 가능하다. 즉 지금 보여지는 이 금액이 조금 많이 과하다. 네, 지금 완본체가 한 260만원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보다 적어도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더 저렴한 메인보드를 사용해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더 저렴한 견적 구성에서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케이스도 더 비싼 케이스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비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어도비에서도 굳이 인텔을 고집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더 저렴한 메인보드, 더 저렴한 쿨러,
더 저렴한 케이스를 조합을 해서 230만 원에서 240만 원 초반대로 충분히 이제 어도비 작업도 구성이 가능하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250만 원대 감성 견적입니다. 견적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뭐 거의 변경이 된 게 없는데 오히려 금액은 내려갔습니다. 지난번에는 260만 원대였잖아요. 올해 이번 달에는 260만 원대로 가격이 좀 내려갔다. 260만 원대 언더로 내려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는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면서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좋은 소식 아닐까요? 제가 여기에 넣는 거는 거의 메인스트림급 그래픽카드를 넣고 있기 때문에 이쪽 그래픽카드 가격이 좀 더 내려가면은 일반 구매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랙 매트한 감성과 수냉 쿨러도 마찬가지로 블랙 매트, RGB가 최대한 없는 조합으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수냉 쿨러는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능이 매우 뛰어나고 OLED 패널이 탑재되어서 감성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거 넣을 때에도 아주 표현력이 좋고 우수한 그런 수냉 쿨러다 이렇게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9900X3D와 5060ti 16기가 조합으로서 렌더링, 인코딩, 게임, 방송 모든 멀티플레이, 멀티 작업에서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감성 견적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달, 다음 달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은 이제 국내 발주죠. 이제 국내에서 보통 해외로 제품을 발주를 하는데 그게 거의 다 중국에서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게 들어오는 게 막혀요. 왜냐? 한국도 추석이라서 그 항만이죠. 이런 세관 이런 게 다 휴식이고요. 추석 휴무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추석 자체가 큰 명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거기도 공장이 멈춥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좀 더 길게 제가 쉬는 걸 알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인즉슨 약간의 재고 부족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물건도 안 만들고 물건도 오지도 않고 온 물건도 하적이 안 되니까. 네, 그 배에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에서 내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약간 재고 부족은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당장 컴퓨터 시장의 가격대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아니라고는 봅니다. 어차피 이건 또 금방 해소될 문제니까요. 그리고 뭐 전해 듣는 바로는 뭐 그래픽카드가 새로 나온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솔직히 좀 많이 먼 이야기인 것 같고 지금 당장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아마 이 견적 그대로 쭉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모든 그래픽카드와 모든 CPU가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 엔비디아 쪽에서 나오는 새로운 그래픽카드 루머죠. 이게 좀 루머상으로 조금은 있었지만은 네, 별 문제 없이 아마 내년 초까지는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판매량이 좋지는 않나 봐요. 네, 상위 제품들이 하위 제품들은 좀 나름 원래 잘 나가는 라인업들이고 상위 제품이 좀 나가야 되는데 상위 제품은 좀 남아 있어서 좀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번 9월, 10월, 11월 아마 계속해서 이런 기조, 이런 금액, 이런 견적이 쭉 해서 이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타이밍에 구매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본인이 하실 게임과 그리고 금액 그리고 어떤 모니터 해상도를 사용하실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참고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서 꼭 좋은 구매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로비어트였고요. 또 다음 달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